자, 네 번째 노트입니다. 이 네 번째 노트에서는 클래스들 간의 관계, 그리고 객체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클래스를 하나만 만드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프로그램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많은 종류의 객체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이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면 여러 개의 클래스의 객체들을 생성해서 사용할 것이고, 그러면 객체들 간에도 어떤 관계가 맺어지게 되겠고 클래스 간에도 어떤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 관계가 효과적으로 맺어줘야지만 소프트웨어가 잘 설계되는 거예요. 객체 지향에서는 첫째로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필요한 객체들을 잘 식별해서 클래스로 정의하는 게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한 클래스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클래스를 만들 때 다른 클래스도 사용해야 되겠고, 객체들도 그런 과정에서 한 객체가 다른 객체를 기능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고 뭐 등등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모델링 해놨냐가 객체 지향에서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잘 설계했냐로 이제 귀결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이 4장에서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클래스 간 관계와 관련된 상속과 구체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여러 종류의 클래스를 만들 수 있게 되겠고, 이런 클래스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클래스를 정의할 때 다른 클래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클래스를 정의할 때 다른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클래스 간 어떤 관계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의 클래스 관계는 모든 사용할 때, 그러니까 클래스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모든 나타나는 클래스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클래스와 또 다른 클래스를 맺어주는 관계를 여기서는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클래스 간 관계는. 그리고 자바에서는 이 클래스 간 관계가 C++와 달리 상속과 구체화라고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고, 클래스도 이제 자바에는 클래스라는 게 있고 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인터페이스와 클래스를 이런 클래스 간 관계를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같은 걸로 취급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할 때 클래스라고 하면은 어떨 땐 둘 다를 포함하는 개념이 될 때고, 어떨 때는 그냥 클래스 말하면 인터페이스와 구분되는 클래스를 말할 때도 있는데, 지금 현재 클래스 간 관계를 언급할 때는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아울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클래스를 정의할 때 또 다른 클래스를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의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은 클래스 정의, 우리가 정의한 그 클래스 정의를 수정하지 않는 한 그 관계는 계속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 간 관계는 정적 관계라 그래요. 정적 관계.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한 관계가 안 바뀐다 라는 겁니다. 이 클래스 간 관계는 자바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자바는 상속과 관련해서는 한 클래스는 하나의 부모만 가질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클래스로부터만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C++는 다중상속을 지원하고 있고요. 여러 부모를 가질 수 있고요. 파이썬도 다중상속을 지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바는 단일상속,
한 클래스는 하나의 부모만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바나 C++나 파이썬과 달리 특수한 형태의 클래스라고 볼 수 있는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있는데, 인터페이스는 하나만 구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한 클래스를 정의할 때. 그러니까 이 한 클래스를 만들 때 상속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 하나, 구체화로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여러 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는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지만 비슷하게 기존 다른 언어들과 비슷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더 논리적으로 좋습니다. C++나 파이썬 같은 경우에 다중상속을 우리가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문제점들이 이제 자바에는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단일 상속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렇게 이제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면 그 클래스의 이제 객체들을 생성해서 사용을 할 텐데, 어떤 객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죠. 이 일을 할 때 또 다른 객체를 사용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객체와 이 객체는 사용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게임을 하는데 게임 캐릭터 객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캐릭터 객체가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무기를 이용해 싸워요. 그러면 이 객체는 무기를 전투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럼 그 캐릭터 객체와 무기 객체가 있으면 캐릭터 객체는 무기 객체를 사용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되겠고, 이 사용 관계는 동적 관계입니다. 앞에 봤던 건 정적 관계인데 동적 관계예요. 동적 관계라는 건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이 관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코드상에서 저절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즉 아까 얘기한 예시에서도 한 캐릭터가 칼이라는 무기를 쓰다가 더 좋은 무기를 접해가지고 갖고 있는 무기를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예전에는 A라는 무기를 썼지만 지금은 A라는 무기가 아니라 B라는 무기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객체 간 관계는 수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객체 간 관계는 지금 제가 사용 관계 측면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용 관계 말고 또 다른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관계가 포함 관계입니다. 포함 관계. 이 포함 관계 둘을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표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사용, 포함. 얘는 항상 논리적인 개념에서 표현이 돼요. 논리적인. 그런데 포함 관계는 논리적인 개념에서 포함 관계는 언제 나타나냐면 전체 부분을 나타내야 될 때, 전체 부분을 나타내야 될 때 포함 관계를 쓸 수 있고, 전체 부분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 포함 관계는 항상 멤버 변수로 유지를 해요. 다른 객체를. 한 객체가 다른 객체를 왜 유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유지한다면 그건 무조건 포함 관계라고 해요. 이 유지하는 이유가 논리적으로는 종종 전체 부분 관계일 수 있어요. 근데 전체 부분 관계가 아니더라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예시에 들었던 캐릭터와 무기를 봤을 때 무기는 캐릭터의 일부는 아니죠. 뭐 주먹은 일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칼 뭐 이런 거는 일부가 아닙니다. 사람의 일부는 눈, 코, 입 뭐 이런 거가 되겠죠. PC 본체가 있는데 그 안에 CPU가 있고 하드디스크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픽 카드가 있고. 그러면 그건 전체 부분 관계죠. 근데 전체 부분 관계가 아니더라도 멤버 변수로 유지하면은 포함 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포함 관계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포함 관계는
물리적으로 코드상의 멤버 변수로 나타내면 그게 무슨 이유인지 상관없이 다 포함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함관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사용관계인 동시에 포함관계일 수 있어요. 방금 캐릭터 무기가 있는데 무기를 멤버 변수로 유지해. 그럼 포함관계죠.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그거는 사용관계에 해당되죠. 전체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그 관계는 사용관계인 동시에 포함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그림이 이상해졌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관계인지 아닌지는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해야 돼? 논리적인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논리적으로 이 객체가 다른 객체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면 되겠고, 포함관계는 그 논리적인 개념보다 우선은 코드를 보고 코드에서 멤버 변수로 한 클래스가 다른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면은 걔는 무조건 그 이유와 상관없이 포함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주로 전체 부분 관계, 부분 전체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포함관계로 쓰고, 어떤 관계가 사용관계인 동시에 포함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로 우리가 한번 예시를 보면은 요게 이제 그 상속 관계, 그 클래스 간 관계 중에 상속 관계예요. 애완동물이 있고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는 이 애완동물을 이용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extens라는 키워드를 써서 한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면 강아지는 이 펫을 이용해서 정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은 공통적으로 이 자식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거를 부모에 정의해가지고 코드 중복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공통 리모컨이 생깁니다. 다양한 자식들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타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여기에는 강아지만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양이도 펫을 이용해서 상속해서 만들었으면 여기에는 고양이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갖고 있고요. 인터페이스는 상태를 갖고 있지 않고 메소드를 선언만 하고 있어요. 메소드를 이렇게 선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인터페이스를 이 클래스가 구현하는 클래스로 만들고 싶으면은 implements라는 키워드를 써요. extens가 아니라 implements. 그리고 여기다가 인터페이스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클래스는 이 인터페이스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구현하고 있다고 그래요. implements openable.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인터페이스를 클래스를 만들 때 인터페이스를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개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 개 할 때는 콤마로 나열해 줍니다. A, B, C 이렇게 해주게 되겠고, 이 클래스가 얘를 임플리멘트 하게 되면 이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하게 되면은 요 메소드를 반드시 정의해 줘야 돼요. 정의를 해주지 않으면 이 클래스는 일반 클래스로 사용할 수가 없고 요 앞에 붙은 추상 클래스가 돼야 돼요. 그거는 좀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여기 인터페이스인 메소드를 얘가 구체화해서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는 위에 뭐만 하고 있어요? 선언만 하고 있으니까 코드 중복을 없애주지 않죠. 여기는 getName, setName 해가지고 코드를 막 만들어놨고 여기 상태도 있어요. 이 세 개가 얘한테 그냥 자동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코드 공유해주는, 코드 중복을 없애주는 효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하러 하냐? 얘의 장점은 코드 중복을 없애주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공통 리모컨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었죠. 얘는 뭐만 있냐? 공통 리모컨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 후라는 함수에는 어떤 객체를 전달할 수 있냐면은 오픈어브를 구현하고 있는 그런 애들은 다 여기에 전달할 수 있어요. 다 전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용한 리모컨이 뭐예요? 오픈어블이죠. 인터페이스죠. 그럼 이 리모컨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클로즈 이런 건 못하는 거예요. 뭐만 할 수 있어요? 저 인터페이스에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만 할 수 있어요. 즉 똑같은 이름을 가지는 객체들, 다양한 종류의 객체들을 묶어서 하나의 리모컨으로 처리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자바에 나타나는 클래스 간 관계이고, 이 관계는 내가 이렇게 정의하면 굳어지는 거예요. 만약 내가 강아지를 펫이 아닌 다른 애를 상속받고 싶으면 코드를 수정해야 되지. 또 얘도 수정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유지가 되는 정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문법은 뒤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객체지향적인 개념에서는 클래스 간 관계를 전문 용어로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해요. subclassing, subtyping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subclassing이라는 거는 한 클래스의 상태와 행위의 구현을 재사용하는 거예요. 어디 클래스의 상태와 그 메소드를 만들어 놨는데 내가 또 정의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게 subclassing이에요. subclassing. 그러면 방금 살펴봤던 상속이라는 건 subclassing에 해당돼요. 물려받으니까. 그 다음에 subtyping은 상태와 행위의 구현을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똑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겉모습만 subtyping은 외부 모습만 재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봤던 인터페이스는 겉모습만 똑같게 만들어준 거죠. 물론 얘가 더 많지만 이 리모컨에 있는 메소드는 얘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타이핑이 되면 B가 A의 서브타입이면 A타입이 기대하는 어느 곳이나 B타입의 객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어블이라는 타입이 있고 윈도우는 오픈어블의 서브타입 개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픈어블이 기대하는 어느 곳이든지 뭘 쓸 수 있어요? 윈도우를 쓸 수 있어요. 뭐만 갖고? 오픈이라는 메소드만 갖고. 그래서 서브타이핑이 되면 substitutability, 대체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오픈어블이라는 리모컨이 기대하는 곳에 그 오픈어블을 구현한 모든 종류의 객체를 다 전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상속은 서브클래싱을 해주는데 실제 객체지향에서 유연하게 코드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브클래싱도 서브타이핑이 돼야 돼요. 서브타이핑. 그러니까 서브클래싱이 서브타이핑이 돼야 된다는 거는 앞에서 펫이라는 게 펫을 이용해서 더욱이 서브클래스가 됐죠. 얘의 서브클래스가 된 거예요. 얘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펫이 기대하는 곳에 강아지를 전달해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대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서브클래싱이 항상 대체 가능성을 보장해 주냐? 물리적으로는 가능해 주는데 논리적으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상속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C++ 얘기를 하면은 class A, private B 이렇게 되면 B를 상속해서 A를 만들지만 B 리모컨으로는 A를 처리할 수 없어요. 얘 메소드들이 다 프라이빗이 되기 때문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서브클래싱을 하더라도 서브타이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거 내가 쓰기만 할게. 난 너랑 같은 동네에 놀기 싫어.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속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상속하는 이유가 낼름 부모에 있는 코드만 얻어 올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부모 리모컨을 가지고도 자식을 처리해 가지고 다양성이라는 개념, 그거를 적극 활용하고 싶어서 상속하는 거기 때문에 서브 클래싱을 할 때 서브 타이핑도 만족하게끔 우리가 잘 구현을 해야 돼요. 이게 논리적으로도 어색하지 않아야 돼요. 논리적으로도.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의 어떤 메소드가 있는데 내가 물려받았어요. 근데 나랑 안 맞아. 그래서 바꿨어. 재정의를 했어요. 그래도 되죠? 근데 그러면 서브 타이핑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언어에서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 리모컨을 기대하는데 이 객체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메소드를 썼더니 기대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동작을 해.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됐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소드를 전혀 원래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만들어버린 거지. 자식 클래스가. 그러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잘 동작되는 코드가 돼야 가독성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용어들이니까 객체지형 나올 때 혹시 서브 클래싱이라는 개념이 나온다든지 서브 타이핑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뭔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자바에서는 상속은 서브 클래싱에 해당되고 인터페이스 구체화하는 거는 서브 타이핑에 해당된다. 근데 둘 다 논리적으로 서브스티튜비리티가 제공되는 게 객체지형으로서 필요한 기능이다, 맞는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상속은 다른 클래스에 구현해 놓은 정해 놓은 상태와 메소드를 그대로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필요하다고 무조건 갖다 쓰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잘 맞아야 되겠고, 첫 번째로 그 논리적으로 맞는지 우리가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이세의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이세의 관계가 성립 안 하는데 상속을 하게 되면 코드가 이상해져요. 코드를 읽을 때 되게 어색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펫을 만들어 놨는데 펫에 이름이 있으니까 사람도 이름이 있네? 그럼 펫을 상속받아서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그럼 안 되죠. 사람이 애완동물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 거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고 중복을 없앨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이세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상속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코드를 읽을 때 뭐 갑자기 펫이 나오는데 왜 사람이 나오지? 이상해지는 거예요, 코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할 때는 반드시 이세의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이 이세이라는 건 자식, 이세의 부모, 이런 이 명제가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A dog is a pet. 이 말이 돼야 돼요. 강아지는 애완동물이다. 말이 되는 거죠. 거꾸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애완동물은 강아지다 그러면 모든 애완동물은 강아지라는 거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만 얘는 성립해요. 이세가 성립하면은 만약에 이걸 갖고 우리가 내 프로그램 내에서 효과적으로 저 상속을 모델링해서 쓸 수 있다. 그럼 쓰시면 돼요. 쓰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설명한 것처럼 다양한 유니트가 등장하는 게임이 있다. 그러면 그 유니트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어떤 상태도 갖고 있고 기능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각 유니트마다 중복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유니트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거기에 공통 기능과 공통 상태를 정의해 놓고 그 개별 유니트들은 얘를 상속받아서 만드는 거예요. 만들게 되면은 이 자식들을 만들 때도 되게 도움이 되죠. 중복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죠. 그 다음에 그것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아니라 다양한 객체를 처리할 수 있는 공통 리모컨이 생기는 거예요. 유니티라고 하는 리모컨을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유닛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속의 이점입니다. 그래서 상속할 때는 이재가 반드시 성립해야 된다. 이재가 성립한다고 무조건 상속하는 건 아니에요. 이재 성립한다고 이재가 성립해도 상속을 하면은 프로그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내 프로그램에서 상속해봤자 별로 얻어지는 이득이 별로 없어.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굳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객체정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라고 뭔가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이재 관계를 상속으로 모델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필요해서 상속으로 모델링 하는 거지 별로 필요도 없는데 이재가 맞는 것 같아서 무조건 써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프로그램 할 때. 구체화는 서로 공통적으로 묶기는 어색한데 봤더니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 똑같은 성격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공통 리모컨을 얻게 되면은 그 프로그램 만들 때 되게 편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끔 하는 거예요. 클래스들이.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는 공통 리모컨을 만들어주는 효과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는 뭔가 이재가 성립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들어 놓고 보면 오픈업을 오픈. 그럼 뭐 이재 관계가 대략 성립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들 간에 그러니까 여기 인터페이스가 있고 막 얘네들 이용해서 이런 애들을 구현했을 때 이들 간의 관계가 별로 뭔가 관계가 있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아까 오픈업이면 여기에 창문, 그냥 문, 서랍 열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애들을 묶어서 이 리모컨으로 얘도 열 때 다 처리할 수 있겠다.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럼 만드는 거고. 필요 없어? 그럼 굳이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정의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 계약 기반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이런 함수를 만들어 놔요. 그러면 이 함수에 내가 만든 클래스의 객체를 인자로 전달하고 싶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내 클래스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되죠. 내 클래스에 맞게 구현하면 내가 만든 클래스의 객체도 이 함수에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는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되게 효과적이에요. 내가 이런 기능을 만들 건데 내 기능을 쓰고 싶으면 이 인터페이스를 여러분들 구현해야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능을 나도 쓰고 싶어. 내 클래스 객체들이 그 기능에 참여하고 싶어. 그럼 나도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체 간 관계로 넘어갈게요. 상속과 구체화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이제 자세하게 또 설명드릴 거예요. 객체 간 관계는 이제 생성된 객체들 간에 뭔가 하는 건데, 사용 관계는 아까도 말했듯이 논리적인 개념이고 가장 많이 나타나는 관계예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관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사용 관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은 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요 두 가지. 다른 클래스의 객체를 메소드의 인자로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린아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얘가 씻을 때 수건을 써요. 그러면 이 수건이 워시할 때 인자로 오고 있어요. 그러면 차일드 객체는 수건 객체를 워시라는 기능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기능을 쓰게 되는데, 또 요 경우 보세요.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 있는데 카메라가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그럼 이 사진을 찍고 나면 찍은 그 영상을, 그 이미지를 요 픽처라는 객체에 저장해서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픽처라고 하는 그 객체는 얘가 여기서 생성했죠. 그러면 얘도 카메라는 take picture를 할 때 픽처 객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둘 다 멤버 변수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저 객체를 뭔가 호출할 때 지역 변수로 만들던가 인자를 받는 거예요. 물론 이 경우에 만약에 수건을 워시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를 때도 많이 써. 여러 함수를 할 때마다 많이 써. 그리고 한 번 쓴 수건을 계속 써. 그러면 인자로 여기다 전달하는 게 아니라 차일드가 자기 수건을 멤버 변수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차일드가 멤버 변수로 수건을 유지하게 되면은 그걸 무슨 관계라 그래? 포함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 부분 관계는 아니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 포함 관계인 동시에 사용 관계가 되는 거예요. 수건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편리하기 위해서 원래는 내 소유는 아니고 내가 멤버 변수를 유지해야 될 논리적인 이유는 없지만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객체가 유지하면 좋을 것 같아. 더 편리해. 그럼 유지하게 멤버 변수로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포함 관계가 돼버리고 사용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거를 내 프로그램에서 잘 판단해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포함 관계. 포함 관계는 물리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상관없어요. 멤버 변수로 유지하는 순간 얘는 다 포함 관계라고 얘기해요. 포함 관계로. 근데 이 포함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논리적인 이유 때문에 유지할 경우에, 즉 전체 부분 관계 때문에 유지할 경우가 있고, 전체 부분 관계는 아니지만 프로그래밍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멤버 변수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시로 컴퓨터 본체와 컴퓨터 부품, 이거는 전체 부분 관계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학생과 지도 교수, 얘는 뭐 전체 부분 관계는 아니지만 학생을 모델하는데 이 학생의 지도 교수가 누군지를 자주 참조해야 돼. 그러면 어디 다른 데다가 학생과 지도 교수의 관계를 매핑해 놓는 게 아니라 학생 객체에 지도 교수를 넣어 놓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는 포함 관계 중에 연관 관계라 그래요. 아까도 수건을 만약 멤버 변수로 차일드에 유지했다. 그럼 그건 연관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관 관계. 그러면 전체 부분 관계는 또 세부적으로 집합과 복합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포함 관계로 내가 모델링 했는데 이 포함 관계가 집합 개념인지 복합 개념인지를 또 따져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 자바는 안 그래도 C++나 이런 다른 언어에서는 이게 또 중요할 수가 있어요. 소유권이 누구인지, 또 얘를 딜리트를 누가 하는지 그 책임이 달라져요. 즉 집합은 전체가 제거돼도 부분은 제거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예시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사라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연못이 없어졌다고 거기는 오리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건 아니죠. 오리는 다른 연못으로 이동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체 부분 관계로 모델링을 마냥 했는데 전체가 딜리트가 돼도, 전체가 객체가 소멸해도 부분들은 계속 활용을 해야 돼. 그러면 코딩하는 게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코딩하는 방법들이. 또 언어에 따라서는 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복합은 전체가 제거되면 부분도 함께 없어지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빌딩은 여러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고 층으로 구성되어 있을 텐데 빌딩이 없어졌는데 층이 남아있고 방이 남아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우리가 모델링할 때 잘 생각하고 그런 모델링한 개념들이 코드로 나타나야 되는지 안 나타나야 되는지 그것도 잘 생각하고 그 나타나야 되는지 안 나타나야 되는지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포함 관계는 이 관계의 다수성을 잘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1대1인지 1대 단지.
여기서 주문과 주문한 상품 목록은 주문할 때 우리가 상품을 하나만 주문할 수 있지만 여러 개를 주문할 수 있죠. 여러 종류를 주문하고 한 종류마다 또 수량을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관계가 또 복잡해지고 모델링을 어떻게 할지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프트웨어를 모델링할 때 포함 관계를 만나면 내 프로그램에서 그 관계의 다수성은 뭔지, 1대1인지, 1대단지, 다대단지 이런 것들을 또 잘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예시로 자바에서는 꼭 이렇게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자바는 객체들을 모두 어떻게 해요? 동적 생성을 해요. 그리고 딜리트를 프로그래머가 직접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되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C++ 같은 경우에는 뭐를 동적 생성했으면 다 쓰면 딜리트를 해야 되죠. 그럼 이 딜리트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어느 클래스에 있냐라는 거고, 예를 들면 C++ 같은 경우에 복합에서는 만약 CPU를 동적 생성했으면 이 컴퓨터가 본체가 소멸될 때 모두 소멸해 줘야 돼요. CPU도 같이 딜리트를 해줘야 되는. 그렇게 코딩하는 거예요. 아, 내가 모델이 내 복합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고, 집합이다. 그러면 얘는 내가 딜리트하는 게 아니지. 다른 데 쓸 수 있게 뭔가 또 다르게 해야 되겠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개념이 있고, 아까처럼 어떤 두 개의 클래스의 관계가 다대다로 되게 복잡해. 무지 복잡해요. 예를 들면 학생과 수강교과, C++ 수업에도 언급했던 그 얘기일 것 같은데, 이제 학생은 한 교과를 여러 번 수강할 수 있죠. 재수강도 하고 뭐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과는 매 학기 여러 분반을 개설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모델링하는 게 좋으냐? 복잡하게 모델링 되면 되게 복잡해져요.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복잡할 때는 그 관계를 나타내는 클래스를 별도 만들고요. 얘는 얘를 유지하고 얘도 얘를 유지하게끔 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클래스와 클래스를 모델링 했는데 두 개의 관계가 다대다고 매우 복잡해. 그러면 이 복잡한 거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관계 정보를 유지하는 클래스를 별도 만들어서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런 훈련도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시면 좋아요. 집에서. 방학 때. 그러니까 전체 뭔가 시스템을 만드는 건 아닌데 내가 상상을 해봐서 학생과 교과의 수강 상태를 한번 모델링을 하면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SNS를 내가 자바로 한번 구현해 보면은 어떻게 될까. 근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 만들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부분만 떼서 일부의 기능에 대해서 내가 모델링 해보는 거예요. 클래스로. 뭐 그거를 뭐 GUI로 해봐도 되지만 GUI 만들기 싫으면은 콘솔로 간단하게 뭔가 모델링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면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능력이 길러지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보고 길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요번에 과제 드린 것도 뭔가 서비스 하나 생각해서 거기에 등장하는 클래스를 모델링 해보라 그랬죠. 실제 모델링 하는 것을 떠나서 좀 더 만들어 보는 거예요. 클래스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두세 개를 만들고 그 두세 개 안에 어떻게 어울려서 내가 그 서비스 또는 그 응용에서 필요한 기능을 어떻게 제공할지를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에서 만들어 보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방학 때 같을 때 많이 해보면 좋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램 능력을 키우려면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봐야 되고,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프로그램 경시대 문제 같은 기존 뭐 이렇게 면접 문제 뭐 이런 걸 많이 풀어보는 건데, 그거는 일정한 능력만 길러줘요. 알고리즘 설계 능력, 자료 구조 설계 능력 이런 것만 하는 거고, 끼케야 함수 달러 하나 만드는 게 전부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소프트웨어 전체를 한번 설계해 보려면 그런 문제 풀어서는 길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테트리스 같은 게임을 만들어 본다든지 아주 간단한 걸 만들어 본다든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체 내가 즐겨 쓰는 응용인데 이걸 내가 아는 언어로 모델링하면 어떻게 될까를 되게 조금만 떼내서 부분적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많은 경험을 쌓게 되겠고 한 번만 만들어 보는 게 아니라 만들어 보고 이게 어디가 문제인지 효과적인지 보고 또 다르게 만들어 보고 비교해 보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력을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함 관계는 또 언제 쓰이냐면은 클래스를 만들었더니 한 클래스를 그냥 기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무지 길어졌어요. 클래스가 너무 커졌어. 그러면 우리가 한 함수를 만드는데 함수가 막 1000줄 넘어. 그럼 이상한 거죠. 그럼 모듈화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 클래스가 막 2000줄, 3000줄 한 클래스가 그렇게 돼. 그럼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기능을 한 클래스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기능들을 빼내야 돼. 모듈화 해야 돼. 그 모듈화 할 때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게 주로 포함 관계를 활용하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어떤 큰 클래스를 쪼갤 때 포함 관계를 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클래스가 있어서 아주 길어요. 뭐 생략이 많이 됐는데 AB라는 걸 쓰고 있는데 이 AB가 합쳐지면 어떤 단일 개념이 돼. 그러면 그 단일 개념을 나타내는 B 클래스를 만들고 이 AB와 관련된 여기 메소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와서 클래스를 만들고 B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여기에 있던 AB를 없애고 여기에 B의 객체를 하나 두는 거예요. B 객체를 두고 만약에 이 메소드들이 여전히 밖에서 접근해야 되는 메소드이면은 이런 식으로 얘한테 위임하는 거예요. 얘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한 형태로 하면은 이제 클래스 크기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를 모듈화하는 방법. 근데 아무거나 끄집어내면 안 돼요. 이 클래스를 만들 때 이 클래스도 클래스로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런 연관이 없는 AB를 그냥 끄집어내서 만들 수는 없는 거고 멤버 변수들이 있는데 합쳐보니까 내가 생각 못했던 어떤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개념을 나타내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큰 클래스를 모듈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만들다가 큰 클래스가 만들어졌으면 혹시 멤버 변수들 중에 합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 모듈화하는 훈련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과 관계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A 클래스를 정의했어요. 근데 여기 클래스를 봤더니 이 클래스를 정의할 때 B, C, D, E, F, G 이런 클래스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는 A는 B, C, D와 무슨 관계? 클래스 간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A의 객체는 E의 객체, F의 객체, G의 객체와 객체 간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그렇게 나누지 말고 A 입장에서는 B, C, D, E, F, G 6개의 클래스를 어쨌든 구현할 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있으면 우리는 다른 말로 그거를 객체적 용어로는 의존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A는 요 B, C, D, E, F, G에 의존하고 있다. 왜 의존하고 있다고 할까요? 어떤 의미에서 의존이라고 할까요? 만약에 A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G나 F나 E나 C나 D나 B가 바뀌면, 수정되면 A도 수정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의존 관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한 클래스가 의존하는 클래스가 많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많으면 나쁘겠죠.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 보고 얼마나 많은 클래스에 의존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다. 그럼 내가 뭔가 잘못 설계하고 있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또 의존 관계를 줄여야 돼요. 그리고 의존하더라도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지 않고 상위 타입 클래스에 의존해야 돼요. 그거를 느슨한 결합, 강한 결합이라고 그래요. loosely coupled, tightly coupled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요 위에서 private, tet 한 거하고 private, dog 한 거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는 tet에 의존할 수 있고 A는 dog에 의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게 의존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여기에 의존하는 게 효과적이죠. tet에 의존하게 되면은 A가 유지할 수 있는 애완동물은 다양해요. 강아지로 제한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A는 뭐만 유지할 수 있어? 강아지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가 아닌 다른 거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코드를 수정해야 돼. 얘는 코드 수정하지 않고도 강아지 유지했다가 고양이 유지했다가 뭐든지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런 애들들은 이렇게 구체적인 클래스가 아니라 얘보다 위에 있는 상위 타입의 클래스나 인터페이스에 의존해야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객체지향에서는. 그래야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관계들을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은 펫 밑에 강아지와 캣을 만들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강아지와 고양이만 필요한 게 아니라 거북이도 필요해. 그럼 거북이를 또 만들어요. 그럼 이 거북이 만든 거를 만들었다고 해서 A 클래스를 재컴파일 해야 되냐? 안 해도 돼요. 그냥 쓸 수 있어요. 왜? 얘는 거북이에 의존 안 해. 뭐만 의존해? 펫이라는 것만 의존하고 있고 이미 펫 의존한 그 코드는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거북이를 전달하든 뭘 하든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거를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일방향이어야 돼. 그리고 주기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얘는 얘에 의존해요. 얘는 또 얘에 의존해. 얘는 또 이렇게 의존해. 그러면 막 얘를 고쳤더니 얘를 고쳐야 되고 얘를 고쳤더니 얘를 고쳐. 얘를 고쳤더니 또 얘를 고쳐야 돼. 맨날 고치겠지.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의존관계는 요게 좋아요. 요런 게. 이렇게 돼도 이건 힘들어요. 얘 수정했더니 얘 바꿔줘요. 얘 또 수정했더니 얘 바꿔야 되고 막 힘들어져요.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한 번에 바꾸겠지만 의존관계는 적을수록 단순할수록 좋은 거고 의존하더라도 구체적인 클래스가 아니라 뭐에 의존해라? 상위 타입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하면 방금은 여기가 A고 이 A가 얼마나 많은 거에 의존하는지를 살펴봤잖아요. 의존관계를. 근데 이런 얘가 이렇게 많은 것도 문제지만 거꾸로 A가 있는데 막 수많은 클래스가 A에 다 의존해. 이것도 안 좋아요. 왜요? 왜 그럴까? 얘 수정되면 얘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좋아요.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로 의존관계 살펴보면 얘만 좀 생각을 해. 한 클래스가 얼마나 많은 다른 클래스를 의존관계 있는지 보고 너무 많다 줄이려고 뭔가 하는데 어떤 클래스가 그냥 거기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모든 거가 거기 다 의존해. 그럼 이게 뭔가 안 좋아요. 잘라줘야 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의존관계를 어떻게
설계를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설계하냐 이런 것들은 조금 고급적인 내용이고 이 수업에서 강의하기는 되게 힘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혹시 관심이 좀 있으면 3학년 2학기 때 개설되는 제 수업 중에 객체지향 개발론 및 실습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거기 오시면 객체지향 설계를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 열심히 강의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좀 더 발전된 내용들은 그 수업에서 많이 다뤄요. 시간이 됐네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